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요즘이라고 특별히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만 좀 유난한 면이 있지요. 연말이 되니까 더 그런가 봅니다. 하도 쏟아지는 사고가 많아서 신문을 봐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신문을 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지금 이제 관심사로 각 언론사가 주목하고 있는 기사가 한미 간의 정상이 통화를 했다. 내용은 이제 물론 북쪽하고 미국하고의 대립, 이거에 관한 문제겠죠. 그래서 한반도의 안보상의 정세가 정말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 24K에서는 이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특별히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 한반도는 그냥 평화롭다고만 생각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과연 비핵화라는 얘기가 가능한 것이냐?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되겠느냐? 여기 대해서 솔직히 우리 채널 24K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이 남을까요? 그에게 경제력이 있습니까? 그가 완전하게 장악할 수 있는 북쪽에 단합된, 전 국민적으로 단합된 힘, 그런 게 있습니까? 확실한 후원군 세력, 북쪽에 핵이 없고 이런 아무것도 없을 때도 후원을 해줄 수 있는 후원군 세력, 중국이나 러시아, 그 후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는 핵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핵을 내려놓는 순간 김정은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nothing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에게 그 핵을 내려놓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그건 결코 그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 뻔한 얘기였던 겁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레드라인을 이야기하고 트럼프가 어떤 유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 하던 화용과 분노를 소리 지르건 말건 김정은으로서는 선택지가 다른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김정은은 경우에 따라서 전쟁하게 되면 전쟁하자. 나로서 선택지가 그 이상 없으면 해야지. 그리고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우리는 해왔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실현돼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동안에 동창리니 풍계리니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없애고 한번 가까이 가보겠다 비핵화 쪽으로 했던 그런 제스처들은 전부가 우리가 미리 짐작했듯이 다 그냥 액션이었을 뿐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12월 말까지 스스로 그어놓은 자기 스스로 설정한 레드라인, 어쩌면 데드라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레드라인에 스스로가 이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고 어쩌면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트럼프로서도 여기서 밀려서는 자신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김정은에게 이제 마지막 공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 내 선거에 작용할 생각 같은 거는 아예 하지 마라. 그래갖고 안 될 걸. 그리고 우리 문 대통령하고 이제 통화했다는 내용에서 마지막에 트럼프가 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나는 김정은이하고 사이가 무척 좋다. 그렇지만 그가 내 선거에 개입하도록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하고 북쪽하고 과연 사이가 좋은지 그걸 모르겠다. I don't know라고 표현했죠. 그러면서 끝에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낼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북쪽이 그렇게 가까운 것인지 알아낼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내고 왜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거기에는 아마도 우리가 정말로 북한에 대한 무력적 제재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숨어 있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미국이 무력으로 북쪽을 제재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움직이지 않을 방법은 절대로 없는 것이고, 그때 한국 정부가 그것을 도울 건지 방해할 건지 알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지, 이런 짐작까지 나가는 것이 과연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의 문제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그 긴장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주인공인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치 지도자 세력들, 그들 속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읽히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게 걱정인 겁니다.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휘부, 대한민국을 리드하고 있는 권력의 지휘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의 단호함과 그리고 준비된 자세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보여지질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지금도 엉망진창인 막장 드라마를 계속 써가고 있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서는 자기네들이 말 꺼내놓았으면 무조건 그것을 100% 관철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응하는 쪽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역사상 최고의 슈퍼 예산을 이제 국회에 상정해 놓고 이거를 그냥 제1야당 뺀 상태로 그냥 통과시키겠다. 패스트 트랙도 그냥 자기네가 올린 대로 그냥 통과시키겠다. 들러리선 뭐 2중대, 3중대 데리고 물론 하는 겁니다만 왜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만은 패스트 트랙이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냐? 어떻게 보면 그 패스트 트랙이 통과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야 하는 거냐? 우리만 살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공수처 만들어서 조국에 관한 수사부터 지금 청와대 수사하는 거 모조리 그냥 다 검찰에서 뺏어가 버리면 이 나라가 살고, 선거법 바꿔서 민주당의 제2중대로 불리는 정의당의 의석수만 늘려주면 이 나라가 정치가 발전하게 되고 민의가 최대한으로 반영되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겁니까? 지금 이 거대한 예산안을 놓고 이거 제대로 심의도 못한 상태에서 통과만 시키면 죄입니까?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 참 불쌍하고 딱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뭐 청와대,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에 대한 이 논란, 청와대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실질적으로. 이걸 놓고 이제 검경의 힘겨루기까지로 변하고,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시했다라는 현직 울산시 부시장의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전혀 딴소리만 하고 있고, 그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 공무원들을 검찰이 소환을 했더니 경찰 공무원 10명이 전원 다 안 가겠다. 불러도 안 가겠다.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 하는 나라입니까? 이래도 과연 되는 건지 참 답답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무슨 등장하는 이름들이 그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국이에다 조국이 부인의 이름에다 몇 가지 이름만 외우시면 됐는데, 이제는 도대체 이제 드러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몇 가지를 읽어야 이 나라 판을 지금 읽을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있을지 그것조차가 참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경제는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수출 투자 침체 지속, KDI 9개월 연속 경기 부진으로 진단했습니다.
정부 싱크탱크인 이제 KDI가 12월 경제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고 경제 심리 지수도 전월 비해 조금 상승을 했지만 경기 부진 심화할 가능성은 조금 아직 낮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경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현대경제연구소죠. 바닥론 속에서 경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론 속에서 더블 딥 이중으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들에 대해서 기업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경총에서 206개 회사의 경영 전망을 조사를 했는데요. 기업의 65%의 대답이 장기형 경기 불황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47%는 내년에 더욱 긴축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네요. 36%는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더 줄여야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는 평균 1.9%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먹거리의 중심부에 있는 기업들이 이와 같이 비관을 하고 있죠. 현재 1년째 수출은 계속 내리막인데 그런데 여기다 대고 문 대통령은 무역 흑자가 나의 성과다라고 강조를 했다. 이런 참 앞뒤에 안 맞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의 날 현장에 이제 축사를 하면서 11년 연속 흑자를 격려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수출 수입이 다 줄어든 불황형 흑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인은 현장을 모르는 축사에 참 갑갑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경제가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고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내용들, 이것 중에 이런 대통령 같은 지도부의 현실인식에 차고 이것도 큰 문제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국회가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적한 얘기를 보면 신산업 규제 틀이라는 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법 등에 막혀서 드론이나 AI 이런 기술 발전이 질식할 상태에 있고 데이터 3법 이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민주당이 막아서 통과 못 시켰던 거죠. 이거 국회 좀 통과를 서둘러 달라. 그래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막는 규제 틀이라는 도형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 문턱에 걸려 있는지, 드론 산업에서는 어떤 것에 우리가 이 법 제도를 고치지 못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지, 핀테크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규제 틀이라는 나무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설을 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겁니다. 이 그림 좀 보시고 많은 생각들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법제상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우리의 경제발전을 산업 측면에서 가로막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업 측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한 게 전패했다라는 전패들. 주로 이제 노동 관련 문제들 이런 걸로다가 이제 기업들이 소송을 해서 대법까지 갔는데 현대차, 포스코 협력업체 이런 쪽에서 전패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그래. 국회에선 법제도 바뀌지를 않아. 법원에 가면 기업 얘기 하나도 들어주질 않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 길을 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달라지겠습니까, 대한민국? 이게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저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채널 24K에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내러 가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올해가 마감을 합니다. 이런 숙제들을 우리는
그대로 끌어안은 채로 채증을 가득 품어 안은 채로 새해를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이 나라 국민들은 난 이쪽 편이야, 난 저쪽 편이야,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유행가 가사만 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이 뻥 뚫린 것 같은 허무한 가슴을 어디다가 의지해야 될지 이 연말에 방향을 저 스스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의 경제를 바라보기 위한 경제성장이라는 건 뭔지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